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회귀계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 벡터와 행렬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회귀계수를 추정할 때에 대수적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증명을 해봤는데,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계량경제학 책을 보게 되면 다 그 방법이 대수적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대수적 방법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 정도에서는 우리가 그럭저럭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은 다중 회귀 모형에 들어갔을 때는 그 회귀 개수 등등을 추정할 때에 추정의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그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이나 또 기타 대학원 과정에서 계량경제학을 여러분 다룰 때는 주로 행렬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계량경제학 책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선생님 강의에서는 이 벡터와 행렬을 이용한 각종 추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요것을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 요것은 우리가 계량경제학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꼼꼼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볼 테니까 공부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벡터와 행렬을 이용하는 이 추정의 방법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행대수학에서 공부한 기본적인 이론들은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물론 학습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뭐 이 부분을 패스하셔도 상관이 없고, 기초가 좀 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얘기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요 세오럼 30에 지금 2차 형식의 미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소위 이 전치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어도 전치 행렬이 뭔지 모르다, 전치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가 전치 행렬을 소개해보면, 어떤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전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요 행을 1행을 1열로 적고 2행은 2열로 적어주면 전치가 되어진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요 알파 t 전치를 구하라 그러면 요 1행을 1열로, 1행을 1열로, 자, 1행을 1열로, 요 2행은 2열로, 3행은 이렇게 3열로 적으면 전치가 되어지겠죠. 자, 요 다시 한번 조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와 같은 벡터 1, 2, 3의 전치는 그쵸? 1행은 1열로, 2행은 2열로, 3행은 3열로 배현한 요렇게 전치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치 행렬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이 전치 행렬의 소위 중요한 공식이 몇 가지 있는데, 요거 앞으로 우리가 벡터와 행렬을 이용한 추정의 문제를 다룰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 중요한 공식들인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행렬 A와 B를 더하거나 뺀 것의 이 전체의 전치를 구하라고 하면 각각의 전치를 내면 된답니다. A의 전치, 행렬 B의 전치, 행렬을 구해서 각각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식은 또 뭐가 있냐면, 자, 요런 게 있답니다.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두 행렬 A와 B를 곱한 거의 전치를 구하라고 그러면 각각의 전치를 곱해주면 되는데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죠? A, B면 BA. 만약에 그 순서가 행렬 A, B, C 곱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이놈의 전치는 C 전치, B 전치, A의 전치, 이런 식으로 A, B, C를 C, B, A로 순서를 역순으로 각각의 전치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공식 중 하나는, 어떤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면
행렬A가 대칭 행렬이면 그 행렬의 전치 행렬과 자기 자신은 항상 같다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대칭 행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로 이런 거죠. 자, 뭐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자, 모양이 안 예쁘니까 좀 예쁘게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행렬의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값들이 서로 같은 행렬. 그러니까 2하고 2가 서로 같은 값이죠. 자, 3하고 3이 같은 값이고 4하고 4이 같은 값. 이런 행렬을 우리는 뭐다? 대칭 행렬이다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칭 행렬을, 자, 요 행렬 A를 대칭 행렬이라 했을 때에 요 행렬, 대칭 행렬의 전치 행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치를 구해보면, 자, 1행은 1열로 적고, 2행은 2열로 적고, 자, 요 3행을 3열로 적었더니, 결국 같죠, 그렇죠? 1, 2, 3, 203, 204, 345, 1, 2, 3, 204, 345. 그러니까 대칭 행렬의 전치는 자기 자신과 같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행렬과 행렬의 전치와 자기 자신을 곱한 행렬. 자, 요거 전체를, 요걸 하나 행렬로 봤을 때, 요런 꼴의 행렬은 항상 뭐가 된다? 요놈이 대칭 행렬이 되어진다. 자, 3번의 의미하고 4번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여기는 행렬 A가 처음부터 대칭 행렬이었을 때의 전치와 자기 자신이 같다는 얘기고, 요것은 행렬 A는 처음부터 전치인지 아닌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미 어떤 행렬이 왔었는데 그 행렬의 전치와 자기 자신을 곱한 것을 하나의 행렬로 봤을 때 이것은 대칭 행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살펴봤던 거죠. 행렬 A가 만약에 1하고 2하고 3하고 4다. 그러면 행렬 A의 전치와 행렬 A를 우리가 곱한다는 말은, 자, 1행을 1열로 적고, 자, 2행을 2열로 적고, 이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가 곱하게 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요놈이 1제곱 3제곱, 자, 1 곱하기 2, 2 곱하기 3이죠. 그렇죠? 자, 계산해 봅시다. 2되고 10이 되니까 여기 14가 되겠죠. 자, 2되고 10이 되니까 14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자, 2제곱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두 놈이 같은 값이니 이게 지금 무슨 행렬이다? 대칭 행렬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행렬 A는 대칭 행렬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하고 전체 행렬을 곱한 것은 뭐가 된다? 대칭 행렬이 되어지더라.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쵸? 상식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선행대수를 공부를 안 했거나 또는 조금 기초가 많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패스를 하고 넘어가셔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세오럼 30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형식의 미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2차 형식의 정의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2차 형식의 미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형식의 정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가, 자, 요게 알파 n이 아니고 알파 k죠. 알파 k. 자, 알파 k. 자, 알파 1, 알파 2, 알파 k. 요렇게 소위 k 곱하기 1 형태의 벡터 알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k 곱하기 k의 그냥 행렬이 아니고 대칭 행렬, 요게 중요하죠. 대칭 행렬 a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요 벡터의 전치를 행렬 A 앞에 곱하고 요 벡터를 행렬 A 뒤에 곱했을 때 요 행렬 A가 무슨 행렬이다? 대칭 행렬이다. K 곱하기 K 대칭 행렬.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알파 TA 알파를 우리는 알파의 뭐다? 2차 형식이라고 불러주고 그와 같은 2차 형식을 요 벡터 알파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알파 TA 알파에서 요 알파 T를 상수 2로 바꾸은 2A 알파의 결과로 미분되어진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형식은 결국 요게 1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는데
2차 행식을 미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알파, 벡터 알파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한 2차 행식을 알파1에 관해서 편미분, 알파2에 관해서 편미분, 순차적으로 알파 k에 관해서 편미분한 결국 k 곱하기 1, k 곱하기 1 형태의 그렇죠. 벡터의 모양으로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기초가 약한 분들 스님이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요 벡터 알파를 편의상 자, 알파1, 알파2 좀 복잡하니까 3개짜리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알파의 t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의 전치는 알파1, 알파2 자, 세로로 가로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행렬 A를 우리가 편의상 조금 쉬운 걸로 합시다. 자, 1하고 0하고 자, 이렇게 이제 주대각선 1이고 이제 대칭이 되게 숫자를 적으면 되겠죠. 자, 요 자리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온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오겠죠. 자, 부호는 플러스를 합시다. 차라리. 자, 요 자리에 2가 오고, 자, 요 자리에 2가 오고, 요 자리에 자, 4가 오고, 요 자리에 4가 오고, 자, 요 자리에 3이 오고, 3이 오면 분명히 요거는 자, 요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2, 2, 4, 4, 3, 3이니까 요 행렬 A는 무슨 행렬이다? 그렇죠. 대칭 행렬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칭 행렬. 자, 이와 같은 대칭 행렬 A를 주었을 때에 자, 우리가 2차 형식 알파 t A 알파 t를 구해 보시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모양이 폼이 알파1, 알파2, 알파3에다가 1, 2, 4, 203 자, 4, 3, 1이라고 하는 요 대칭 행렬 A를 가져오고 그리고 알파1, 알파2 자, 알파3 요렇게 되어지겠죠. 자, 요 행렬을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요게 지금 자, 요게 지금 1 곱하기 3행렬이고 요거는 우리가 자, 3 곱하기 3행렬이고 요거는 우리가 행렬로 봤을 때는 3 곱하기 1행렬이니까 자, 요 놈이 자,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같으니 결국 1 곱하기 2 행렬 이 결과는 1 곱하기 1 행렬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1 곱하기 행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1, 알파2, 알파3에 관한 2차식 행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놈은 1알파1의 제곱, 0알파2의 제곱, 1알파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알파1 곱하기 알파2 요게 4알파1 알파2 8알파1 알파3 그리고 6알파1 자 알파2 알파3 자 제가 바로 암산해서 바로 적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적냐면 자 여러분들이 알파1 제곱 알파2 제곱 알파3 제곱에 붙는 이 숫자들은 요 주대각선이 오면 된답니다. 1, 0, 1 1, 0, 1이죠. 그 다음 알파1, 알파2, 알파1, 알파3, 알파2, 알파3은 요 값은 요놈 두 개 더한 값이 여기 오고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여기 오고 요놈 두 개 더한 값이 여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렇게 돼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런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 2차 형식을 지금 2차 형식을 알파에 관해서 이 알파가 벡터죠. 이 벡터에 관해서 벡터에 관한 편미분하라. 지금 여기서 우리 예를 든 것은 알파1, 알파2, 알파3인데 요 벡터 알파에 관해서 편미분하라는 것은 요 주어진 식을 한 번은 알파1에 관해서 미분하고 한 번은 알파2에 한 번은 알파3에 미분한 것으로 적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파샬 알파 ta 알파를 벡터 알파에 관해서 편미분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냐면 자 알파 ta 알파를 한 번은 알파 1에 관해서 편미분하고 또 알파 ta 알파를 또 한 번은 이제 두 번째는 알파 2에 관해서 그 다음 알파 ta 알파를 이제는 알파 3에 관해서 편미분해서 이렇게 같은 모양의 벡터 형태로 적어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면